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요. 거대한 지구를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에 관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 해양 세력과 육상 세력 간의 갈등 구조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맥킨더 지정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개념이 현대 지정학의 시초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를, 즉 심장지대를 장악하는 세력이 결국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인데요. 핵심 내용을 보자면 유라시아 정중앙, 오늘날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대를 심장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해양 세력으로부터 안전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과거에는 해상교통이 육상보다 빨랐지만 철도 기술의 발달로 육상 세력이 빠르게 군대와 물자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되면서 이곳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내부 반달지대라는 곳은 심장지대를 둘러싼 해안지역, 서유럽, 인도, 중국 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곳이 바로 해양 세력과 육상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또 외부 반달지대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는데 미국, 영국, 일본, 호주입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들이 위치합니다. 맥킨더의 유명한 명제 3가지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대를 지배한다. 두 번째, 심장지대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도를 지배한다. 세 번째, 세계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3단 논법을 주장하였는데 알기 쉽게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러시아와 동유럽 일대를 장악한 육상 강국이 내부 반달지대, 유럽, 중국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유라시아 전체를 통일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해양 세력은 이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경고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론은 훗날 냉전 시대에 미국의 소련 봉쇄 정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미국 해양 세력은 소련 심장지대 세력이 림랜드, 서유럽, 중동, 한국, 일본 등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야만 했습니다. 맥킨더의 이론은 100년이 넘었지만 오늘날의 국제 정세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올려 보면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대를 지배한다가 연상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는지, 서방 세계가 왜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지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려는 시도는 해양 세력 미국의 포위를 뚫고 세계도의 자원을 통합하려는 심장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해양 세력 미국과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 간의 패권 경쟁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자, 반면 해양 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파이크만의 림랜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윤통이 외교적으로 성과를 낸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맥킨더가 대륙의 중심을 먹는 자가 이긴다고 주장했다면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은 아니다. 대륙의 가장자리 림랜드를 차지하는 자가 진짜 승자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림랜드 이론인데 현대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림랜드란 어디인가? 심장지대의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해안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위치는 서유럽, 중동,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동부, 그리고 한반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특징으로는 세계 인구 대다수가 거주하고 산업 자원이 풍부하며 육지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완충지대이자 격전지라 할 수 있습니다. 림랜드 이론을 주장한 스파이커먼은 맥킨더의 3단 논법을 뒤집어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 림랜드를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두 번째,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운명을 지배한다. 아주 심플하죠. 그는 왜 심장보다 림랜드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까요?
심장지대는 사실 춥고 건조하며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많습니다. 반면 림랜드는 기후가 온화하고 바다를 통해 무역하기 좋아 부와 경쟁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장악하는 세력이 진짜 패권국이 된다는 것이죠. 현대 지정학에서 이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인 봉쇄 정책의 교과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이 즉 심장지대 세력이 림랜드 유럽, 중동, 아시아로 내려오지 못하게 미국이 띠를 두르듯 동맹을 맺어 막아섰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치는 특히 림랜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이자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이 대륙을 견제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이죠.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보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즉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림랜드 국가가 바다로 세력을 넓히는 것을 막기 위한 스파이크먼 이론의 현대적 적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맥킨더와 스파이크먼의 이론을 한국의 상황에 대입하면 왜 우리나라가 항상 강대국들의 압박 속에 살아야 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이 명확히 보입니다.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본다면 심장을 겨누는 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는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급소라는 것이죠. 해양 세력 미국, 일본이 한반도를 장악하면 대륙의 심장부, 즉 베이징, 만주, 시베리아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됩니다. 중국에게 한반도는 해양 세력의 침묵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즉 순망 치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유지하려 하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기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한국을 자신의 영향권 림랜드로 흡수하거나 최소한 중립화시켜 해양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려 하는 것이죠. 반면 해양 세력 미국, 일본의 관점에서 한반도는 대륙을 막는 방파제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대륙 세력이 태평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막는 병마개와 같다는 것이죠. 미국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인 중국, 러시아가 하나로 뭉쳐 바다로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제1돌연선의 시작점입니다. 미국의 전략상 한국을 잃으면 일본이 바로 위협받고 미국의 태평양 지배권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이 림랜드를 사수하는 것이 미국의 절대적인 국익인 것이죠. 미국의 목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팽창을 최전방에서 저지하는 역할을 한국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미 경중의 붕괴인데, 과거 한국 정부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줄타기 외교로 이익을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너는 자유민주주의 진영 림랜드 동맹이다. 반도체와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 편에 확실히 서라. 즉 칩4동맹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라 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대륙연맹은 너는 지리적으로 대륙에 붙어있다. 미국 편에 서서 우리를 포위하면 경제 보복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대륙에 붙어있지만 바다를 지향해야 생존할 수 있는 반도 국가의 숙명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 상황은 미중 모두에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는 위기이자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림랜드 이론의 스파이크먼은 림랜드는 평화로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세력 대결의 장이므로
한국이 어설픈 중립을 지키려다가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거나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해양 세력, 즉 한미일 공조 쪽에 무조건 붙어야 합니다. 강력한 해양 동맹을 통해 대륙의 압력을 견제하려는 생존 전략을 써야 미래가 있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해양 세력에게 비중을 두어야 미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